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Tcab라는 테스팅 및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를 제안한 연구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이 Tcab라는 논문은요, 빈킴이라는 그 XAI 분야에서 좀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연구자분의 논문이고요. 2018년 ICML에 게재된 연구이고 현재 사이테이션 수는 845회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저희가 딱 들으면 바로 아는 탑티어의 어떤 컨퍼런스에서도 오픈톡을 종종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된 분입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하면요. 이 Tcab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모델을 설명을 할 때 사람에게 친근한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연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라는 계속 제가 카브라고 읽고 있는데 캐브 이렇게 읽고요. 캐브를 제안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제안한 캐브를 얼마나 이게 이제 사람이 정의한 컨셉이 얼마나 그 모델의 실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정량화해서 계산을 해서 스코어링을 매기는 게 바로 Tcab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말씀으로만 드리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미지 분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얼룩말을 넣고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이거는 뭐 개, 뭐 병아리, 닭 이런 것들 중에서 얼룩말이다, 지브라다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모델이 학습된 모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얼룩말이라고 모델이 예측을 할 때 스트라이프라는 개념이 지브라라고 결정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싶다라고 이제 유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저는 스트라이프라는 컨셉이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이 Tcab는 스트라이프가 중요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피처 임포턴스를 주는 것처럼 스코어링을 매겨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브라라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유저가 디파인한 스트라이프라는 컨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Tcab 스코어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휴먼 프렌들리한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컨셉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지브라라고 예측을 할 때 어떤 패턴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사람이 패턴이라고 새롭게 컨셉을 디파인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패턴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뭐 점막 패턴, 그 스트라이프 패턴, 지그재그 패턴 중에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컨셉을 정해서 Tcab 스코어를 뽑아보면은 스트라이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모델을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피처 임포턴스를 사람이 원하는 컨셉으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Tcab라는 개념입니다. 네, 일단 뭐 인트로 부분에는 이제 뭐 기본적인 인터프레터빌리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제 너무 자주 말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모델이 정확한 것도 중요한데 이런 인터프레터블한 해석을 통해서 모델의 해석을 통해서 디버깅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던가 혹은 뭐 모델이 예측한 결과에 대한 신뢰를 좀 더 할 수 있게 된다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프레터빌리티를 이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G라는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EM이 이제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뭐 인풋 도메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풋 피처나 뉴럴 액티베이션과 같은 데이터들이 이 EM이 되고요. 이 H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더 해석 가능한 컨셉이라고 도메인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M은 머신이고요. 이 H 할 때 H는 휴먼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이 보는 어떤 피처들과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컨셉, 피처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휴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즉 휴먼한테 인터프레터블한 컨셉의 도메인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데이터의 어떤 도메인을 바꿔 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휴먼 인터프레터블한 컨셉은 실제 데이터 인풋 피처나 뭐 트레이닝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 사람이 지정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프레터블한 도메인으로 바꿀 수 있는 G라는 펑션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 캡이라는 개념이고요. 뒤에서 또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T캡은 어떤 영역의 XAI 연구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먼저 explainable 모델이다라고 하면 처음에 포스트업, 그러니까 학습이 다 끝난 모델에 설명력을 부여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아는 블랙박스 모델들, 조금 더 그 이미 학습된 모델에 대한 설명력을 보기 위해서 특정 어떤 메소드들을 처리를 하게 해주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라임과 같은 연구처럼 이제 이 빨간색 데이터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가상의 비슷한 그 퍼터브한 데이터 포인트들을 뿌려놓고 그 점들을 기반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어서 이 로컬한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바운더리,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모델, 라임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혹, 학습이 된 모델에 적용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 모델 자체가 설명이 가능한 인트린식한 XAI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저희가 잘 아는 화이트박스 모델, 그 자체로 피처 임포턴스를 뽑을 수 있는 뭐 디시전 트리나 트리 기반의 다양한 모델들, 그 리니어 모델들, 코에피션트를 통해서 모델 안에 들어간 데이터의 피처의 중요도를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화이트박스 모델, 인트린직한 방식의 X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T캡은 포스트옥 방식,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모델에 설명력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 이 안에서 이 모델을 설명할지 혹은 데이터 포인트 각각을 설명을 할지를 또 나뉘게 되는데요. 로컬한, 그러니까 즉 각각의 예측 결과를 설명할지 혹은 이 모델 자체를 설명을 할지를 가지고 또 두 개의 로컬리 혹은 글로벌리한 개념으로 나뉘게 됩니다. 라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로컬리한 XAI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T캡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한 XAI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연구로 기존에 있었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explainable한 메소드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셀리언시 맵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로컬한 explanation 메소드인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왼쪽 오른쪽 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의 사진을 그 이미지 분류기가 캐시머신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셀리언시 맵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픽셀들이 이 캐시머신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가, 그러니까 어떤 픽셀이 중요했는지를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보여주는 방식의 셀리언시 맵입니다. 그래서 이 셀리언시 맵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참고를 했는데요. 근데 이 셀리언시 맵 같은 경우의 단점은 오직 이런 하나의 픽처 하나하나에만 적용할 수 있다. 즉, 로컬한 익스플레이션만 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있고, 또 내가 궁금해하는 컨셉을 고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셀리언시 맵에서 해석을 할 때 뭐 어떤 점들이 하이라이팅 돼 있는지는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나는 여기 ATM이라는 글자가 중요한 역할이 했는지 궁금해. 어떤 제가 궁금해하는 컨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컨셉이 전혀 반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한 영역은 좀 부족하다라는 한계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셀리언시 맵 자체의 어떤 단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셀리언시 맵을
그 네트워크의 마지막 단을 그냥 랜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망쳤는데도 셀리언시 맵은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딕션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었는데도 셀리언시 맵이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셀리언시 맵 자체가 출력된 결과에 대해서 어떤 픽셀이 중요한 역할을 했냐라고 보는 건데 결과가 달라졌는데 위와 아래를 보시면 셀리언시 맵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리언시 맵 자체가 정말로 믿을 만한가라는 어떤 그 한계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티케브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accessibility, 그 머신러닝 전문가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람이 정의한 컨셉에 대해서 뭐 스트라이프가 있냐 없냐를 물어봤더니 스트라이프가 있는 게 더 이제 실제 얼룩말이라고 예측하는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 티켓 스코어가 높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정의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머신러닝 전문가가 필요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커스터마이제이션. 어떤 컨셉이든 적용 가능하다. 얼룩말에 아까 스트라이프가 중요해? 라고 물어봤잖아요. 또 다른 질문으로 패턴이 중요해? 어떤 패턴이 중요해? 이렇게 다른 컨셉으로 물어봤었는데 어떤 컨셉이든 사용자가 지정해준 컨셉으로 적용을 해서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세 번째 목표로는요. 이미 이 모델을 다시 학습하거나 혹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 즉 이미 학습된 모델에다가 후처리로 이런 티캡을 적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플러그인 레디니스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퀀티피케이션, 글로벌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걸 정량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가지 특징 그리고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티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티캡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요. 저는 지금 여기서 스트라이프라는 컨셉이 얼룩말이라고 예측하는데 중요해?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티켓 스코어는 스트라이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스트라이프가 아닌 개념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컨셉을 정의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 티캡 여기서는 캐브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스트라이프라는 컨셉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스트라이프에 해당되는 이미지 셋들을 잔뜩 모아두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없는 다른 그냥 랜덤한 이미지들을 또 모아둡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프 이미지 셋과 스트라이프가 아닌 그냥 랜덤한 이미지들을 다 모아놓고 일단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학습된 모델에서 이제 여기 레이어가 L번째 레이어까지 있고 그리고 K번째 레이어까지 있는데요. L번째 레이어 여기서 보이시면 이제 그 중간층까지 있는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제가 준비했던 스트라이프 모델과 랜덤한 모델을 리니어 바이너리 클래시파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한 이진 분류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스트라이프라는 개념과 스트라이프가 아닌 그냥 다른 랜덤한 개념들을 분리하는 어떤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긋고 나서 그 디시전 바운더리에 대한 이제 올소고나란 벡터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 올소고나란 벡터를 캐브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스트라이프와 스트라이프가 아닌 랜덤한 이미지들을 이진 분류를 하고 그 이진 분류기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컨셉 이미지들 방향으로 벡터를 정의를 하고 그 벡터를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라고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CAV,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를 가지고 스코어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셀리언시 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셀리언시 맵은 이 이미지 캐시 머신이라고 프리딕트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픽셀들이 이 캐시 머신이라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를 활성화해서 보여주는 게 셀리언스 맵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 방법은요. 이제 미분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셀리언스 맵을 뽑을 수 있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이제 분자가 되는 위에 있는 값은 로직 밸류인데 프리딕션 결과입니다. 프리딕션 결과. 캐시 머신이라고 예측한 결과인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로직 밸류는 뭐 예를 들어 멀티 클래스 모델 잠시만요.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네,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을 크로스 엔트로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기도 하고 소프트 맥스를 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단에 들어가는 액티베이션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그 액티베이션의 인풋 데이터를 로직 밸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예측된 결과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측된 결과에 대해서 각각의 그 픽셀들을 미분을 하면요. 이제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그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픽셀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예측 결과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픽셀 값이 첫 번째 픽셀 값이 움직였는데 결과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픽셀은 중요한 픽셀이고 만약에 그 픽셀이 움직였는데 변화를 했는데 예측 결과가 별로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픽셀이다. 이렇게 중요도를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측된 결과를 각각의 픽셀들로 미분을 한 죄송합니다. 네, 기울기를 계산한 게 바로 셀리언스 맵인데요. 이 개념을 좀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어떻게 가져오냐면 지금 제 마우스가 커서 제 위치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왼쪽 밑에 Conceptual Sensitivity of Class K of 2 Concept C라는 식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정의한 컨셉 C가 클래스 K, 그러니까 예측한 클래스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사실 아까 보셨던 셀리언스 맵이랑 거의 동일한데요. 이제 분모 윗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예측된 결과이고 예측된 클래스고 밑에 분모에 해당되는 V, CL, 이 CAV 벡터가 바로 컨셉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 컨셉이 움직였는데 예측된 결과가 많이 바뀌었다 하면은 중요한 컨셉이고 이 컨셉 벡터가 조금 바뀌었는데 예측된 결과가 조금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컨셉이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컨셉에 대한 사람이 스트라이프라고 지정한 컨셉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importance죠. 중요한지 아닌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식이 컨셉 센시티비티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수학을 잘 못해서 좀 알아봤더니 여기선 directional derivative 방향 도함수? 네, 방향 도함수라는 개념을 가져와서요. 이게 이제 방향 벡터다 보니까 이런 벡터는 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결과적으로는 h에 대한 미분한 값과 v 벡터에 대한 내적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중간 식을 보시면 굳이 f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전체에서 f
f 펑션과 h 펑션으로 이어져서 있는데 f 펑션까지를 끄집어내서 t캡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F로 학습한 모델에 이제 퍼터브한 개념, 즉 벡터 V의 개념을 더한 결과와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은 원래의 모델 F의 그 결과를 빼서 그 벡터가 미친 영향을 보겠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한 conceptual sensitivity는요. 지금 X라는 데이터 하나, 즉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내가 제안하는 컨셉이 얼마나 모델의 예측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계산을 하는데요. 그러면 t캡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를 quantitatively하게 계산을 하는 게 t캡입니다. 즉, 이 X라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가 이제 전체 K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분모가 되고요. 다시 얘기해서 그 K라는 클래스, 즉 얼룩말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데이터들의 전체 수가 분모가 되고 분자는 그 얼룩말 K라는 클래스의 스트라이프라는 컨셉에 대한 그 센시티비티가 0을 넘느냐, 0을 넘으면 한 개로 카운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K개의 클래스 데이터 모두에 적용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전체 K개의 클래스 분의 그 C라는 컨셉이 클래스 K의 중요한, 센시티브한 그 개수, 데이터 개수만 파셜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컨셉 C가 얼마나 그 클래스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t캡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했기 때문에 정량화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한 방법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캡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끝났는데 여기서는 이 자신들이 제안한 t캡가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 시간에 배웠던 two-sided t-test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개념이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그 캐브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를 계산할 때 저희가 관심이 있는 컨셉 스트라이프라는 개념과 랜덤한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고 거기에 대한 올소고널한 벡터를 캡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 캡으로 이제 t캡을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 계산을 한다는 말은 이 랜덤한 이미지들을 또 다른 랜덤한 이미지로 다양한 그 셋을 만들어서 t캡을 다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 t캡을 분포를 그리고 또 다른 분포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분포는 그냥 랜덤한 이미지를 분류하는 디시전 바운더리에 대한 올소고널한 벡터, 즉 그 캡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t캡을 만들고 이 t캡으로 분포를 그리는 겁니다. 다시 또 줄여서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컨셉과 랜덤한 이미지를 분류하는 벡터에 대해 스코어링을 한 t캡의 분포와 그냥 단순히 랜덤한 이미지들을 분류한 이 벡터 캡에 대해서 스코어링한 t캡의 그 분포를 계산을 해서 이 분포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을 했더니요. 네, statistically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제안하는 이 t캡가 그냥 막 아무 데이터들 다 섞어서 만들어낸 t캡하고는 유의미하게 다르다라는 걸 일단 보였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이 t캡가 얼마나 이제 의미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스트라이프 이미지들 그 이미지 동일하게 다 지금 얘기 드린 건 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요. 이제 예측된 결과는 스트라이프 이미지입니다. 스트라이프 이미지들 중에서 어떤 CEO 컨셉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출력된 스트라이프 이미지들 중에 CEO스러운 스트라이프 이미지는 뭐고 CEO스럽지 않은 스트라이프 이미지는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을 CEO라고 잡고 이미지를 출력을 해서 CEO 컨셉, T캡 값이 높은 값들과 그리고 낮은 값들을 봤더니 확실히 CEO스러운 이 스트라이프 이미지들이 훨씬 더 조금 더 단정한 CEO스러운 스트라이프 이미지를 보여줬고 밑에서는 CEO들이 뭔가 입거나 넥타이 같은 걸 하지 않을 것 같은 스트라이프 이미지들이 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요. 넥타이 이미지를 분류된 넥타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모델 우먼과 여자 모델스러운 그 넥타이 이미지 그리고 여성 모델스럽지 않은 이미지를 이제 한번 스코어링을 매겨서 높은 거 낮은 거를 봤더니 오른쪽 위에 보이는 넥타이들이 조금 더 모델 우먼스럽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그림들이 모델 우먼스럽지 않은 넥타이 이미지들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먼저 바로 밑에 있는 피규어를 보시면 파이어 엔진, 즉 소방차입니다. 소방차들에 대해서 소방차라고 이미지 분류를 한 모델의 색깔이 중요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유저가. 그래서 레드가 중요한지, 옐로우가 중요한지, 블루가 중요한지, 그린이 중요한지가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 제가 아까 이 캡을 계산할 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레드가 궁금하면 왼쪽에다 레드 넣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오른쪽에 네거티브한 개념에다가 뭘 넣냐 뭐 하시면 지금 내가 궁금한 컨셉 이외의 다른 컨셉들 옐로우, 블루, 그린이 오른쪽 네거티브 컨셉에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옐로우에 대한 컨셉에 대한 그 T캡을 계산을 할 때는 왼쪽에 옐로우 데이터들을 넣고 오른쪽에 레드, 블루, 그린 데이터들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티켓을 다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이제 소방차라고 예측한 모델에 대해서 빨간색이라는 컨셉이 중요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구글 르넷 모델에서 지브라라고 예측한 모델에 대해서 티캡은 스트라이프가 중요하더라. 스트라이프라는 컨셉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럭비볼에 대해서는 백인들이 럭비볼을 더 많이 하니까 백인들이 더 많이 관련이 있더라. 설명이 되더라. 그리고 스쿨버스는 아이들이 많이 타니까 아이들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티켓 값이 높더라. 그리고 핑퐁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탁구잖아요. 아시안들이 티켓 스코어가 더 높았고 덤벨 같은 경우에는 덤벨을 프리딕션한 모델에서는 어떤 컨셉이 더 관련이 있느냐 덤벨 팔로 운동하니까 팔 개념이 더 스코어링이 높았고 이 앞치마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젠더적인 어떤 개념에서 봤을 때에도 여성이 좀 더 높았고 그리고 이건 개썰매인데요. 개썰매라고 분류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컨셉이 조금 더 높은 티켓 스코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색다른 실험인데요.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좀 걸렸지만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택시 이미지, 캡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 레이블, 그 캡이라는 클래스 레이블을 캡션으로 이미지 안에 이렇게 같이 이미지로 넣어주는 이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캡 이미지 with 캡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T캡가 궁금한 거는 모델을 분류할 때 이 택시라는 이미지가 중요하느냐 혹은 여기 밑에 들어간 캡션이 중요하냐 이 개념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그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한 문제 결과에 대해서
실제 모델이 이미지 궁금한지 혹은 이렇게 왼쪽 밑에 달려있는 캡션이 궁금한지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어떻게 시켰냐면요. 캡션을 단 거 혹은 캡션을 달지 않은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캡션이 없는 걸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요 이미지를 가지고 왼쪽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택시와 그 오이에 대해서 한번 정확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일단 밑에는 이제 왼쪽일수록 캡션이 있다. 트레이닝 셋 X축은 트레이닝 셋 안에 캡션이 있는 거,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캡션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Y축은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테스트 셋 어큐러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와 그리고 그 여기 T캡 스코어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는 먼저 캡이라고 굉장히 높은 어큐러시로 모델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캡을 계산을 했는데 T캡에서 궁금한 컨셉은 이미지가 중요하냐, 이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이 사진이 중요하냐 혹은 캡션이 중요하냐, 이렇게 두 가지의 컨셉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미지에 대한 T캡 스코어가 높고 넌 이미지 캡션에 대한 T캡 스코어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을 분류하는데 이미지가 더 중요했구나, 여기 적힌 글자는 중요하지 않았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오이를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오이의 테스트 어큐러시는, 그러니까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의 선의 그 성능을 보였는데요. 먼저 T캡가 큐컴버라는 캡션에 대한 T캡을 계산을 했을 때 왼쪽이 캡션이 있는 트레이닝 셋, 그리고 오른쪽이 캡션이 없는 트레이닝 셋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캡션이 없는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을 시켜서 테스트한 결과를, 테스트는 이제 캡션이 없는 걸로만 한다 했잖아요. 캡션이 없는 걸로 봤더니 T캡에 대한 캡션 점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학습할 때도 이 캡션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결과물에서도 캡션에 대한 어떤 점수, 중요도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캡션이 있을 때는, 그쵸, 여기가 캡션이 있을 때죠. 캡션이 있을 때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중요도, 컨셉에 대한 이미지라는 컨셉 중요도가 낮았던 반면에 캡션이 없을 때, 학습용 데이터셋에 캡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왼쪽에 원본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미지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T캡 이미지, 이 이미지라는 컨셉이 중요하다고 계산한 T캡 점수가 실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연구의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한 번 더 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테스트용 셋이 전부 다 캡션이 달려있는 셋입니다. 그리고 학습은 이제 캡션이 없는 거, 그리고 캡션이 있는 거, 그리고 노이즈가 섞인 캡션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좀 재밌는 결과를 보시면은 캡션이 있는 거, 여기 지금 0% 노이즈를 보시면은 이제 셀리언시 맵들을 다양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메소드들로 뽑아봤을 때 상당히 이 캡션에 중요도를 주고 있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네. 이 캡이라는 글자가 이미지를 캡이라고 분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여기 출력된 셀리언시 맵을 보고 너네들은 이 이미지를 분류를 할 때 이미지가 중요로 했던 것 같아? 아니면 이미지 밑에 적혀있는 이 캡션, 캡이라는 캡션이 중요한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선 100% 노이즈, 왼쪽 이미지에서 100% 노이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고 캡션도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게 스무스 그래드
스무스 스프레드에 대한 0% 노이즈, 100% 노이즈 이미지가 지금 제가 오른쪽에 주황색 박스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사람들이 이 주황색 박스로 표시된 이미지를 보고 캡션이 중요한지 혹은 이미지가 중요한지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해석을 했을 때 100% 노이즈 상태일 때는 뭔가 캡션도 중요한 것 같고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거의 50대 50의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왼쪽에 이 노이즈, 0% 노이즈, 즉 모델 학습을 할 때 이 캡이라는 캡션이 들어가 있는 캡션으로 그 결과를 냈을 때 그 캡션에 거의 픽셀 중요도가 몰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오른쪽 셀리언시 맵을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캡션이라는 개념이 진짜 중요하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셀리언시 맵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0% 노이즈 때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만 100% 노이즈한 상태일 때는 뭐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다는 사람 반, 그리고 이미지가 아니라 캡션이 중요한 것 같다는 사람 반반 이렇게 굉장히 모호하게 나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티캡 리저치를 본 사람들은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티캡 스코어는 앞서 여기서 보셨죠? 여기서 뭐 딱 봐도 티캡 이미지는 굉장히 스코어가 높고 티캡 넌 이미지, 티캡 캡션에 대한 스코어는 굉장히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미지에 대한 그 컨셉이 훨씬 더 중요하군요 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캡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모델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모호하지 않고 뭔가 다들 동의를 하는구나, 동일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캡가 얼마나 사용자에게 친숙한 어떤 explainable AI 방법인지를 여기서는 검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인데요. 마지막 실험은 이 당뇨성 망막증이라는 다이아비티 레티노패시라는 병을 예측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모델은 8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8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뭔가 시커먼 게 많이 보이죠. 딱 봐도 이제 병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데이터 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이 병이 명확하게 보이는 수준의 그 데이터라는 의미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레벨 1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모호한 이 병이 있다 없다를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모호한 어려운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요,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모델은 모델이다 보니까 모델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겠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컨셉을 넣고 티캡을 계산을 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실제 DR이라는 이 병과 관련이 있는 컨셉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병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3가지 컨셉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관련이 없는 여기 VB라고 보이는 관련이 없는 컨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티캡 스코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의사들이 생각하는 컨셉 중요도와 얼마나 합의가 되었느냐, 얼마나 동일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개념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모호한 데이터는 당연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병을 예측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낮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겠죠. 낮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서 봤더니 관련이 있는 컨셉과 관련이 없는 컨셉에 대해서 아까보다는 좀 덜 명확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부정확한 모델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피처 구분을, 그 중요한 컨셉 구분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티캡가 이제 솔직한지, 정확한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이고, 그래서 요 지표를 보고 굉장히 모호하게 나왔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혹은 이제
의사들이 보고 지표가 애매하게 나온 거 보니까 모델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모델을 신뢰할 수가 없어. 이 모델을 고쳐야겠다. 라는 이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네, 발표는 끝났습니다. 발표 끝났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그 강추 드리고 싶은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 링크로 담아둔 비디오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인 빈킴이 발표하는 연구인데요. 당연히 제가 발표한 오늘의 설명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뭔가 비유도 잘 섞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그 발표여서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